안녕하세요. AN 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오피셜 같은 게 나왔죠.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이 2022년 7월 21일 16시에 발표하도록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결국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있었죠. 예전에 종합부동산세 하면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훌륭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면은 역시 자네는 종부세를 낸 만큼 재산을 많이 모았군 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부자세의 개념이 컸죠. 종부세를 내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자세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집 두 채 있으면 작년 기준으로 수천만 원씩 부과가 됐어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래서 이게 세부담이 천천히 올라와서 이렇게 수천만 원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2021년 12월 종부세 고지서 보고 정말 놀라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국 지난 정부와 방향성이 다른 정부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결국 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이제 칼을 꺼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줄어들지 제가 계산한 영상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요거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세제 개편안 소개시켜 드리면서 종부세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칩니다.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 공제액을 빼고요. 그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여기까지 곱해지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액이 계산이 되고 여기에서 내가 냈던 재산세 전부는 아니고 일부 빼줍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다주택자분들은 이 산출세액에서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서 농특세 추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죠.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서 종부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요 공제액이 바뀝니다. 다주택자분들 기준으로 요게 원래는 6억을 빼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냐, 9억 빼주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이게 당장 3억을 줄여주면은 세금이 어쨌건 누진세에서 꼭대기 세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 효과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또 뭐가 바뀌냐, 거의 다 바뀌네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바뀌죠. 요거 원래 올해 100% 적용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60% 곱해지는 걸로 바뀌었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60% 곱해지는 게 이거 과세표준 얼마나 많이 줄여주는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린 적 있죠. 개인적으로 공시가격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은 요거 3억 추가되는 것보다 요거 60% 곱해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무엇이 바뀌었냐, 결국 세율에 손을 댔습니다. 세율은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율표인데 지금 현재는 2주택 이하는 일반 세율,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죠.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중과세율 맞고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신 분들이 있는데 이 중과세율이 없어집니다. 중과세율이 없어지고 세율도 개편이 돼서 이제 주택수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 빼고 공정시작가액 비율 곱한 과세표준에서 요 세율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없어진 거죠. 물론 이제 과표구간이 하나 늘어나긴 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어쨌건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가 됐다, 요거를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율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다주택자분들은 세부담 상환율이 300%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뀐 거 크게 4개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공제액 늘어난 거,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바뀐 거, 세 번째는 세율이 이렇게 바뀐 거, 네 번째 세부담 상환율이 150%로 줄어든 거, 이렇게 네 개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로 바뀐 거 제외하고 나머지 3개 1번과 3번과 4번은 내년부터예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언제 성립하냐? 2023년 6월 1일자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내는 거죠. 그래서 공제액이 9억으로 바뀌는 거, 세율 다주택자 중과 적용 안 하는 거, 세부담 상환율 150% 곱해지는 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당장 올해 적용되는 거는 요거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곱해지는 거, 요것만 올해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예요. 그러면 올해 과연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바뀔지, 그리고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경기도에 공시가격 5억짜리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총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요거는 조정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년 세법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판단을 하면 작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액 20억에 6억 빠지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 적용되면 과세표준 14억에 중과세율 곱하면 2,880만 원에 종합부동산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산세 빠지고 농특세 추가해서 종부세를 내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작년 기준이고,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 공시가격 합계액은 20억에 6억이 빠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올해 바뀌는 거 60% 곱해집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과세표준이 8억 4천이 계산이 되고, 여기에서 중과세율을 곱하면 세액은 1,368만 원. 이게 누진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40%가 줄어든 게 여기에서는 절반보다 더 줄어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기준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했을 때 공시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과연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20억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이번에 뭐가 바뀌었죠? 이게 9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60%를 곱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느냐? 6억 6천이 돼요. 여기에서 중과세율이 아니고 그냥 세율을 곱하면 420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냈던 재산세 조금 빠지고 농어촌 특별세 추가해서 종부세를 내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 넘어오고 2023년 기준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특히 다주택자분들에 한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자들 감세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종부세 자체가 과거부터 있었던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너무 좀 정책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원래 세금은 정책적으로 좀 높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높여야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이렇게 높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갔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거는 저의 완전히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조금 심하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거 9억으로 바뀌는 거, 세율 중과 세율 적용 안 하는 거, 그리고 세부담 상환율 150%로 바뀌는 거는 어쨌건 이게 지금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정부에서 국회의 도움을 받기가 뭐 굉장히 뭐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제가 한번 더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세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내용은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